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진행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2월 KF-21 첫 복자 시제기의 최초 비행을 단번에 성공한 데 이어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엔 KF-21이 비행 중 무장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발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완벽히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작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지금까지 150여 회 비행 시험을 하면서 온전한 전투기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전투기 KF-21을 비난하는 중국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있어 크게 빈축을 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 본인들의 전투기로 KF-21을 잡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터키와 대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국가의 전투기 사업이 폭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한국 KF-21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사업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려온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무장분리 시험 성공 소식에 이제 KF-21은 세계 최고의 무장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불려도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이런 희소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KF-21 소식에 놀란 중국 공군 전문가는 오히려 생방송 도중 하지 말아야 할 충격 실토를 하면서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중국군 사영상 뉴스 JS7TV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이 전파를 탔는데 이를 통해 PL-15의 성능이 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앞남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등 PL-15 사거리 350km, 마하 6 이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5년에도 PL-15의 사거리를 300km, 속도도 마하 4로 은근슬쩍 낮췄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심지어 사거리가 200km까지 줄어 중거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최근 공개된 사실도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설사 PL-15가 앞남급의 사거리를 갖췄다고 억지로 인정해줘도 J-20에 탑재된 레이더 성능을 보면 미사일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1800개의 TR 모듈이 탑재돼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듈의 성능을 뜯어보면 형편없는 수준으로 실제로 구형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실은 아니지만 PL-15의 사거리가 앞남급이라고 치더라도 레이더 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PL-15의 미사일은 무쓸모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의 무장비행 테스트 성공 소식은 중국의 크게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던 건데요. 그리고 일본 역시 KF-21의 희소식에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KF-21 무장 비행 성공 소식은 일본 야후재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칭찬과 응원은커녕 비난이 일색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뉴스는 알고 싶지 않다. 한국 전투기를 사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해야겠다. 솔직히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한국이 내린 KF-21의 평가는 믿을 수 없다. 지금에서야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봐야 쓸모없어 보인다. KF-21은 F-5를 대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다. 스텔스 기능이 없어 최신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KF-21의 전투력이 의심스럽다 모아놓은 부품으로 날아가는 그저 그런 전투기일 뿐이다. 개발이 빠르다는 것 말고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건 전혀 없는 것 같다. 정확히 따지면 KF-21은 인도네시아랑 공동개발인데 한국은 자신들이 순수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처음 탑재한 건 일본이다. 그래서 KF-21이 전혀 새롭지 않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한국산 전투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스럽다. 한국의 방산 개발 상황을 보면 탐욕스럽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저렇게 떠들어봐야 KF-21은 쓰레기다. 스텔스 성능이 없는 전투기를 만들면 어떡하냐, 그 정도는 일본도 할 수 있다. 한국은 비교도 안 된다 등 시기질투성의 비난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을 잡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얼마 전 전투기 TFX 지상활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엔진 가동 영상까지 연달아 공개하며 한국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자체 개발 프로젝트 TFX를 통해 전투기 국산화에서 나서고 있는 중으로 2023년 도래하는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오래전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TFX 사업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는데 튀르키예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TFX 전투기라고 주장하면서 KF-21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끼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튀르키예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혹여나 한국이 먼저 국산 전투기를 내놓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드러냈다요. 사실 애초에 TFX는 튀르키예의 건국 100주년인 2023년에 맞춰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였지만 낮은 기술 수준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며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는 당초 무리하게 5세대 전투기부터 뛰어들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뒤로하고 뒤늦게 한국처럼 기술을 하나씩 축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며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정작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을 뒤따라오는 마당에 튀르키예는 한국의 괜한 라이벌 의식을 보이고 있어 여러 상황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가 TFX 레이더 성능을 홍보했던 자료를 보면 튀르키예가 KF-21을 의식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급조한 느낌이 물씬 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TFX가 세계 주요 전투기들과 비교해 탐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한 건데 튀르키예가 비교군으로 제시한 전투기들은 미국의 F-35는 물론 러시아의 Su-57, 한국의 KF-21까지 있었습니다. 즉 KF-21을 TFX가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튀르키예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TFX 레이더 성능이 너무 뛰어나 40에서 137칸 밖에서 F-35, Su-57, KF-21을 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니다.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기 부품 하나 만드는 데에도 버거워했는데 단시간 동안 어떻게 F-35와 KF-21을 뛰어넘는 레이더를 뚝딱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즉 어떻게 해서든지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KF-21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튀르키예의 어리석은 시기심이 이번 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뿐 아니라 대만도 한국이 KF-21을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며 호기롭게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만은 스텔스 설계와 높은 추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을 착수해 2024년까지 시제품을 완성하고 2025년 첫 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세대 방위 전투기인 ADF 사업이 좌초되면서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양안 긴장이 높아지자 KF-21과 비슷한 컨셉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시제품 설계는 대만 중산과학기술원에서 이뤄졌고 KF-21 전투기가 사용할 F-41 포지 2400 엔진을 쓰기로 했는데 KF-21처럼 스텔스 형상으로 외형을 설계하는 구상이었습니다. 또 AESA 레이더까지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대만 국방부는 비행 시험용 기체 1대와 지상 정적 시험용 기체 2대를 제작하는 데 150억 대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대만은 한국이 개발한 KF-21의 개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대만은 어떻게든 시제기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제한된 전투기 개발 능력으로 인해 당초 제시했던 개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 물론 전투기 개발 사업을 급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을 우습게 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제대로 알려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